오늘은 제2의 LCT 그리고 어디 투자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 여기 항리라고 되어 있죠. 네. 저는 항리에서 여기 뷰가 보이는 곳. 이야. 예. 1순위는 여기 해수욕장, 네. 2위 여기 이천리라는 곳, 네. 한국요리공장 바로 옆이니까. 네, 먼저 이제 우리 제2의 LCT가 어디에 들어올지 예,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네. 이제 부산 도시계획 정보지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이게 부산시청에서 볼 수 있는 정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이거 작년 건데 작년 2022년에 공공기업 협상형 지구 단위 계획해서 부한진 CY 부지랑 그다음에 한국유리공장 부지 이 두 개에 대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원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뉴스에서 뭐 할 거다, 말 거다, 교통 문제가 있다, 들쑥날쑥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부산 도시계획 정보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제가 추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도시계획 정보지 있죠. 네네. 이게 매년 이제 어떻게 부산시를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매년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계획이 이번에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과거에서부터 지속되는 것도 있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이제 뭐 여기 한진 CY 부지나 한국유리공장 부지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22년도가 잘 되어 있어서 강 장군님이 이거를 보고 이제 포스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공기여형 협상제도,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전 협상 제도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어디서 됐냐면 저기 서울의 강남에 보면 삼성동에 이제 한전부지 있죠. 네, 있죠. 이거를 현대자동차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꿨죠. 상업지역. 네. 그래서 어떤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기업과 이제 지자체가 미리 사전 협상 제도, 그래서 사전에 협상을 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줄 테니 너희는 공공 기여를 해라. 그러면 뭐 몇 퍼센트는 뭐 도로도 닦고 뭐 공원이나 복합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지자체에도 도움이 되는 공간을 만들면 너희가 3종 주거지라서 뭐 250%밖에 개발이 안 되는 거를 뭐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꾸니까 그렇죠. 뭐 800% 내지 1000%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게 사례를 보고 부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좀 눈여겨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진 CY 부지가 웨이브시티 예정이죠. 예. 그리고 한국유리공장이 이제 이번에 또 주상 복합을 해서 개발될 예정이죠. 네. 그래서 여기 한진 CY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원래는 지역에서 이제 상업지역으로. 그래서 맵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토지 이음에서는 확인이 되죠. 네. 그리고 한국유리공장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예, 내용 또 추가로 보시죠. 네. 자, 위치를 보면 이제 이천리 하면은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일광역 맞은편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지도 한번 가서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인데 이제 여기가 동해선 일강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강 신도시가 있고 여기가 바로 이제 한국유리공장 부지고요. 네. 이제 뭐 또 설명할 거지만 삼면 바다뷰, 네. 삼면 바다뷰에다가 역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아, 땅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여기가 우리도 당연히 뭐 그 제2의 LCT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LCT보다는 사실 약하긴 해.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투자의 메커니즘을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렇죠. 자체가요. 예, 투자의 공식은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네. LCT가 좋아질 거는 알지만 이미 가격도 올랐고 LCT가 완성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LCT는 이미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LCT 투자 좋은 거는 알겠는데 투자는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제2의 LCT가 될 수 있는 이 공식을 똑같이 대입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를 투자처로 삼아야 되겠죠. 네. 네. 자, 이제 유리공장 부지 봤고요. 네, 그쪽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곧 들어올 계획이고요. 네. 원래는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주식회사 한글라스에서 한국 유리공장 일자리에 대한 부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름 이제 부산의 주요 산업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새만금 쪽으로 이전하고 이 주식회사 동일 스위트라는 건설 회사에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2018년 계획을 제출하였고 지금은 협상 중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 협상 또 보면 거의 마무리네. 마무리네요. 예. 맞죠? 네, 이제 행정 절차만 이행하면 되겠네요. 네. 협상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겠다 그럼 맞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국 유리공장 운영할 때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현장 가보시면 털을 다 닦아놨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철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유리공장 관련된 시설이 가동되다 보니까 그 밑에 오염물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지금 환경 정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가면 딱 눈에 보입니다. 혹시 로드뷰에는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네. 네.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가 삼면을 딱 끼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위에는 없어졌습니다. 네. 위에는 없어졌고 원래라면 여기 23년 1월달 모습이고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철거되고 이제 지금은 나대지 상태죠. 철거가 다 되는 바람에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네이버 지도는 또 자세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적 편집도 보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용도 지역도 변경될 예정이죠. 강장군님이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철거되고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혐오 시설을 철거하고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갈매길을 연결하고 해양 관련된 관광 시설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숙박 시설을 유치하고자 한다. 네. 세대수가 작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많다고 봅니다. 2000세대면 그러니까요. 많은 거예요. 맞죠. 네, 많은 거고 저희 지난번에 이제 그 LCT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LCT가 500세대 정도예요. 그러면 LCT보다 공동주택 수는 4배가 넘는 겁니다. 훨씬 많네.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해운대 인구는 한 50만, 뭐 정확히 지금 검색을 해봐야 되지만 약 5, 60만인데 500세대라. 기장군 인구는 10몇만이거나 한 15만 되려나? 그렇죠. 10몇만인데 대비 2000세대는 이야. 훨씬 큰 거죠 또. 그럼 대단지라고 표현해도 되겠다 맞죠? 그렇죠. 네. 1강 자이 부르지오 1, 2단지 합친 것보다 세대수가 많은 거니까. 그렇죠. 네, 많은 거라 볼 수 있죠. 이 작은 땅에 고밀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세대수는 충분히 많이 고밀도 높인 개발.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상업지가 아니고 준주거지역이네. 네. 현재는 이제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토지의 상승분을 공공기여해서 이제 국가에 납부하겠다.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와, 이런 그러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 공업지역일 때는 사실 아파트를 못 짓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짓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동일 스윗한데 특혜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값 상승분에 토지가치 상승분을 포함하여 이제 공공기여금을 1,800억 원을 제공해라. 이야,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좀 더 깊게 본다면 최소 1,800억 이상 남기 때문에 이거를 기여하겠죠. 네. 네. 기업은 무조건 이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윤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토지 투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 했냐면 상가든 토지든 가장 쉬운 방법이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 있죠. 네. 큰 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불패라고 보면 돼요. 아, 그렇구나. 왜? 왜냐? 나보다 더 동일 스위트에서는 분석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 스위트 하면 이 부산 경남권에서는 삼동이라고 해서 알아주는 건설사거든요. 네네. 이 알아주는 건설사가 더 많이 분석해서 들어올 거니까 우리는 이 큰 파도에 그냥 업어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동 중에 하나인 동일 스위트가 네. 들어올 예정이다. 아무튼 이제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이 세부 내역도 나와 있네요. 네. 공동주택은 위쪽에 배치하고 해양관광문화시설은 바닷가 쪽에 세팅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초입부 쪽에는 문화시설을 세팅하겠다. 자, 그리고 동호수도가 나와 있다. 예. 구체적으로 맞죠. 그래서 8개의 동, 그 다음에 해양관광시설, 숙박시설을 넣겠다. 이 조감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거 보면 정말 끝내주지 않나요? 네, 이 완전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거가 만약에 들어오면 일단은 일광 자체의 뷰도 완전 바뀔 것 같고 네. 예, 판도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충분히 됩니다. 바뀌죠. 네, 충분히 바뀌고, 네. 우리가 LCT를 봐도,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LCT를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해운대 LCT로 가보면, 자, L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 나오는 부분이, 사실상 바다에 접한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여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높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건데, 사실 여기도 상업지고 상업지다 보니까 네.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제 경관지구로 해서 막아놨습니다. 현재는. 원래는 경관지구라서 여기도 높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제 높게 들어갔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어쨌든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높게 지어놔서 뷰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올 뿐인데 한국유리공장 자체는 그냥 다시 이제 한국유리공장으로 오면 바로 뷰가 여기 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 요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뷰가 연구표 담았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위험 자체가 없습니다. 뷰를 가릴 수 있는 위험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남쪽으로 해서 이 부산이 생각보다 남향으로 바다 뷰가 나오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남향으로 바다 뷰를 뽑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더 뽑기 위해서 남동을 하겠는데 네네. 요 조감도를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남쪽에 남향을 끼면서 바다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아래쪽에 이제 공원이 들어오는 요 공원 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바다와 공원이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요것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 네. 같아요. 아, 공원 너무 이쁠 것 같아요. 힐튼 호텔 저는 공원을 약간 생각했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4성급 호텔에 준하는 특급 레지던스 호텔 570호. 그 다음에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해양 테라피 풀, 인공 서핑장, 실내 스카이 다이빙, 이야. 헬스케어 센터, 라이브러리 카페 등 야, 다양한 살만하게 해양 예쁘네요. 관광시설들. 네. 그리고 아직은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강 장군님이 도시계획 정보지를 가지고 네. 이제 컨텐츠를 올려주신 거고, 요렇게 올려주신 거고, 사실상 우리가 또 요걸로 인해서 이런 큰 개발이 되면 기장군 내에서도 또 민간 내에서도 개발하려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케이블카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이제 썰은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아직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으로 정식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카드라죠. 예, 카더라 정도는 있다. 근데 이 정도 규모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디가 좋아질까? 네. 어디가 이게 값이 많이 오를까? 예,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이고 이때까지 저희끼리는 여기 기장뿐만 아니라 어디든 그냥 돈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 네. 또 혹은 반대로 공부할 지역들, 또 혹은 이제 아예 좀 경기가 안 좋은 지역들 이런 데를 임장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어디가 좋아질까를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게 일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가 한국유리공장이 들어올 거다. 네. 주상복합으로 해서 네네. 2000세대가 들어오죠. 2000세대가 여기 들어오는데 일광신도시가 여기에 일단 아파트가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메인은 요쪽에 요렇게가 메인이거든요. 그렇죠. 주로 이제 좀 메인은 요쪽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다음번에 아파트 들어올 때 어디를 들어와야 되냐? 어디를 들어와야 되냐 하면 저는 여기가 이제 1번. 헨게리 쪽. 예. 네. 그다음 여기가 거기도 좋네요. 2번. 네. 그다음 여기가 3번. 예, 여기는 이제 한국유리공장이니까 블루로 해서 여기 한국유리공장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네. 아파트를 이제 짓는다 했을 때 네. 내가 투자자 관점에서 보지 말고 네. 실수요자, 건설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효율성이 잘 나올까 했을 때는 저는 이 1, 2, 3 역순으로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3번 보시면 여기 주상복합 2000세대 들어오죠? 바로 이렇게 들어오죠. 네, 동원비스타 2차 일각 내에서 가장 이제 신축이면서 여기에 가깝죠. 예. 그리고 이미 여기에
아파트도 있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이 남쪽으로 바다 조망도 나오면서 역도 가깝고 해양 공원도 즐길 수 있으면서 그 고가 이제 주복 아파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3번이 아파트 짓기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 뭐 요 1, 2, 3 중에서는 2번이고 그 다음 1번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지적 편집도를 해서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네. 자 여기는 1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녹지 지역이고 여기가 2종이라서 현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정도는 여기가 또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 밑에 바닷가 쪽도 있잖아 이러는데 여기는 땅값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해운대도 보면 완전 바다 앞은 호텔이라든지 상가 빌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약간 한 블록 뒤쪽에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상가 빌딩 뭐 이런 부진 거고 네. 그다음 맛집 이런 부진 거고 그러니까 상업용 그렇죠. 부진 거고 주거는 좀 안 맞죠. 그렇죠. 네. 주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드뷰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저는 땅값이 만약에 여기 들어온다면 강정구님은 어디 땅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도 오늘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게 돈이 좀 있으시니까 이제 요쪽 라인을 보시더라고요. 바다 일선. 근데 여기 사실 물건 안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알고 있고 네. 로컬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땅값이 비싸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뭐 거래된 게 거의 기본 하이튼 2, 3천이에요. 네, 되게 비싼데 요런 데는 7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전체 금액이 5억대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항상 마음속에 두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기가 좋아지겠지만 네. 여기가 먹을 게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어땠냐면 한국유리공장이라는 개발이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뭔가 땅을 찾기보다는 관광 수요에 의해서 땅을 찾아야 됐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바닷가 쪽이에요. 곧 죽어도 바닷가가 원래는 가장 관광 수요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해운대라든지 광안리의 발전 형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해운대는 보면 바다 일선은 이미 호텔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뒷블럭이 이제 군함로까지도 완전히 꽉 찼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평당 2억, 2억 5천씩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어디냐면 광안리 뒷블럭이 지금 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광안리 뒷블럭을 살 돈이면 또 일강에 메인 일선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앵커 시설이 들어온다면 바다 일선을 다시 한번 꿈틀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만만치 않죠. 네. 네. 어제도 우리 한 바퀴 걸었지만 저희가 여기 자주 걷는 코스죠. 네. 근데 요런 데 카페들이 있어요. 요런 데 카페들이 많이 계속 요 로드뷰보다도 더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네. 가면 더 있어. 계속. 맞죠? 가다 보면 요런 시골 주택들을 또 카페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페들이 이제는 조금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나만의 무기가 없으면 이 카페만으로는 뭔가 장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네, 예. 맞습니다. 예전에 여기 기장은 바닷가에 카페가 많이 없을 때 신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잘 되다 보니까 카페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카페로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우리가 했던 말이 음식점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 이미 이제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한 차례 지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자기만의 아이템이 있거나,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카페 끝 아니라 카페 플러스 베이커리를 붙이거나,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라떼 하나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거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뭔가 채워지죠. 주차도 편하고 그렇죠. 바다 뷰도 보이고 내가 이 근처에 투썸 플레이스나 스타벅스가 아닌 여기를 와야 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투자자라면 좀 금매를 사거나 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좋기는 한데 이제 투자금이 좀 많이 네, 들어간다. 전체 금액도 크죠. 네. 그래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좋기는 여기가 제일 좋죠. 제일 좋죠. 당연히 여기가 들어오면 바다 1선. 저는 요게 들어오면서 가장 좋아질 1순위는 어디냐면 일강 해수욕장입니다. 해변 쪽 라인으로 예. 해서. 왜냐? 우리는 무조건 과거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거가 있어야 되죠.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가면 네. 이야. 오시리아 사례. 네.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110만 평에서 아주 크게 개발됐죠. 네. 네. 요만큼의 힐튼 호텔도 들어오고 뭐 롯데 아울렛, 이케아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리가 꽤 떨어져 있지만 송정 해수욕장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1순위가 여기 송정 해수욕장 땅값이 오르고 2순위가 여기 송정 해수욕장이 오르고 나면 요 밑으로 해서 끝자락이지만 여기 예. 구덕포라는 곳. 항구마을이죠. 예, 여기 구덕포라는 항구마을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송정 해수욕장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이에 있는 요 사이 중에서 요 바닷가 라인들, 네. 바닷가 라인들 혹은 메인 도로변. 네. 그래서 요쪽이 올랐습니다. 일단 바다부터 오른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가기 위해서 공식은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한국유리공장이 들어오면 해수욕장부터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끝집으로 가는 요 라인이 어디냐면 항리라는 곳입니다. 항리. 그래서 여기는 카카오맵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 경계라고 하면 여기 항리라고 되어 있죠. 네. 저는 항리에서 여기 뷰가 보이는 곳. 이야. 예. 1순위는 여기 해수욕장. 네. 2위 여기 이천리라는 곳. 네. 한국요리공장 바로 옆이니까. 그리고 3순위는 이제 오히려 한국유리공장이 보이는 곳. 뷰가 지금 보이는 곳. 네. 지금은 여기가 북향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관심도가. 네네. 근데 우리 용호동 W를 보면 마린시티 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가 엄청 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면 그냥 시골 주택 뷰. 그래서 좀 봅시다. 휑하죠. 네. 그래서 마지막 그냥 요런 항구마을이 산뷰 맞죠? 항구, 산뷰 이렇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항구에서 보면. 항리에서 여기를 바라보면 지금 나무에 좀 가려졌는데 이게 뷰가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예. 훨씬 여기에 낫겠죠. 아, 이게 바다와 그 다음에 아파트 뷰와 산까지 보이네요. 네. 세 개가 보이네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훨씬 나은 거지. 자, 이게 여기서는 좀 표현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봐야지 뷰가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요 내에서는 1, 2, 3 이렇게 나누기는 했지만 사실 이 세 군데가 전부 1급지예요. 1급지고 그다음에 1.5급지라고 하면 여기 이동항이 있는 이동항 쪽. 요 라인에서 이제 여기 바다 따라 이렇게 가죠. 네. 그래서 여기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항에서 여기 로드뷰로 보면 이게 우리 부산 분들은 지나가다 많이 봅니다. 네. 자, 여기도 좋아지겠다, 맞죠? 네. 이 해안도로도 그렇죠. 그래도 주거가 들어오면 식당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네. 대폭 살아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뭐 이렇게 여기는 마리솔이죠. 마리솔이라는 이런 카페도 있고 참 바다에 떠 있는 듯한 이런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짱어집도 좌측에 최근에 생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라인 따라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순위는 여기 이동항 라인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왜 그랬냐면 이 뒤로는 또 개발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 보존 녹지 지역이죠. 예. 여기는 또 힘들고 제한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여기부터 노란색이 시작되죠. 네. 예, 이거는 이제 그 연구 부지다 보니까 녹지 지역이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주거지가 시작됩니다. 여기가 이제 자 동백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 동백리, 여기 신평리, 여기 칠암리, 문중리, 문동리 해가 5개 있죠. 네. 그래서 문오성거리라고 부릅니다. 삼성이 있다면 일강은 오성, 그래서 문이 붙은 문오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수혜를 받을 거다 이래 보거든요. 네. 왜냐면 이미 뭐 이런 칠암 4개라든지 이런 데가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네. 주거지 분포도도 굉장히 넓다 맞죠? 네. 네. 손댈 만한 게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칠암 4개라든지 이런 카페가 있잖아요. 이미 여기는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 있죠. 투자라는 게 작은 돈은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묵힐 수가 있는데 네.
큰 돈은 좀 뭐랄까 단기간에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제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투자하는 거는 폭락했다.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거지만 큰 돈을 투자하는 거는 이미 약간 어느 정도 개발돼서 올라왔을 때, 네. 이 도시가, 자, 이런 데를 보면, 이제 바닷가를 중심으로 확실히 위성지도를 보니까 여기는 논이 많은데, 여기가 많이 모여있는 게 많죠. 네. 그런데 여기 이런 컵 모양이라든지 수저 모양, 이런 데가 맛집들이지 않습니까? 카페나 맛집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꽤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 아직은 빈당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요런 게 이제 저는 한 20% 정도 찼을 때 선빵보다는 네. 그때가 오히려 타이밍이 좋은 거죠. 타이밍이 좋은 거죠. 조금 지각비는 내야 되지만 고생도 안 해도 되고 투자 기간도 좀 줄일 수 있고 안전하고. 네. 그리고 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호재도 남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눈앞에 이제 철거된 거는 보였잖아요. 네. 공사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주변에 시세는 당연히 이제 공사 들어간 후에 들어가면 더 단축시킬 수 있겠죠. 투자 기간은. 근데 중요한 건 매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까지 내가 잡기 위해서는 아파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 자이에 뭐 101동 뭐 1101호가 예를 들면 매물이 없다 하면 1102호로 사면 되거든요. 네. 그게 없다면 1103호로 사면 되고. 근데 토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가 착공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수선하고 좀 이런 시국에 오히려 급매물을 잡으면 네.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2의 LCT 뭐 그에 따른 투자 유망 지역 이렇게 기획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이제 물론 LCT보다 규모는 작다. 그리고 해운대도 아니고 기장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반대로 투자 금액 자체는 내가 더 작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해운대는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면 기본 50억, 100억 아닙니까? 네. 이제는 거의 100억 봐야 됩니다. 네. 아니면 눈에 안 들어와. 예. 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진짜 100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거기 좋은지는 알겠는데 네. 뭐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러는 거지. 예. 자, 그러면 여기는 그나마 내가 5억대, 10억대, 20억대, 30억대 그렇죠. 이런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유망 지역을 보면 1순위는 저는 요렇게 2000년까지 해서. 네, 요렇게고 여기는 바다 조망을 봐야 되고 여기도 바다 조망을 봐야 되고 여기도 바다 조망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뒤쪽은 아파트 부지 혹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네. 이런 주거형 부동산 상가주택이나. 네, 괜찮다 보고요. 그다음에 요 이동항 있는 요 일대 예, 여기가 1, 여기가 2, 그다음 3번이 다시 이제 주거지가 시작되는 여기 문호성 라인 있죠. 요 라인들. 자, 여기가 지적도로 하면 요렇게 이렇게 노란색 부분, 네. 예, 노란색 부분을 잘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